자, 이어서 2교시 수업을 시작해 볼까요? 우리 좀 1교시 때는 그 동기의 어떤 특성, 관찰도 못한다라 이런 특성들도 좀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동기의 크게 이제 종기도 좀 종류를 좀 살펴봤죠. 생리적인 뭐 인식의 동기, 그다음에 사회문화적 동기, 어떤 성취 동기 그 중에 그런 것들 좀 살펴보면서 내적 동기, 외적 동기 그런 거 살펴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뭘 하냐면 그 소비 행동을 어떤 제품에 따른 어떤 서비스에 따른 소비자들의 그 소비 유형 각각의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그리고 그걸 소비할 때 그 유형들 동기 유형 그 구매를 하는 그 유형들이 있을 거 아니야. 동기 유형 각각의 그 동기의 그 타입들이 동기 유형들이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그거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 요때 이제 마케터들이 이 동기 유형을 조사를 좀 그 뭐라 할때 연구를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왜? 이 내부적인 동기를 갖다 내부적으로 동기가 내부의 그 어떤 심리적인 요인 아닙니까? 근데 이 심리적인 요인을 내부의 심리적인 요인을 자극을 해서 이 동기 유발을 시킨다는 건 정말 어려운 얘기죠. 내부적인 그렇게 결과는 어떻게 하겠어요? 외부적인 자극, 응? 외부적인 자극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외부에서 자극. 그래서 마케터들이 하는 행동들이 대부분이 자극이죠. 마케팅, 프로모션 하는 이런 자극.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극에 어텐션이 되면은 그거를 갖다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막 이런 정보 처리 절차를 거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서 동기 유발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되게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외부 자극에 의해서는 동기를 활성화시켜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이 동기 유형을 갖다가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고 각각의 동기의 유형을 조사를 해가지고 그 동기에 맞는 마케팅 전략을 외부 자극을 만들어내는데 적재적소에 딱 맞는 외부 전략을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 마케터들이 할 일이죠. 그거와 더불어서 이제 그 각각의 동기에 보게 되면 동기가 또 갈등을 느낄 때가 있어요. 동기끼리 갈등을 느낄 때가 있는데 이게 왜냐면 이제 동기가 다양해지고 이 동기가 아주 다수의 동기가 동시에 그것도 아주 동시에 활성화를 한다. 동시에.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한정된 자원은 한정돼 있거든. 그렇죠? 자원은 한정돼 경제적이든 물질적이든 어떤 심리적이든 정신적이든 이런 자원들은 한계가 있겠죠. 그러니까 한정된 자원이니까 무언가를 선택을 하게 되면 난 둘 다 하고 싶은데 하나만 선택을 한다라는 그런 갈등이 유발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동기의 유형을 더불어서 어떤 동기 유발되는 어떤 케이스, 어떤 경우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되는데 먼저 어떤 일반적인 소비 어떤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일반적인 소비 동기 유형을 한 두 가지 정도 이제 대표적인 거 좀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서 이제 관광의 현상을 보고선 어떤 관광의 동기의 유형을 서너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비 동기입니다. 일단 세스 그로스 뉴면이 그 세 명의 그 학자가 동기의 유형을 만들어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일단 관점을 구매할까 말까 하는 구매 선택의 첫 번째 관점과 두 번째는 제품의 유형을 어떤 제품의 유형을 쓸까 어떤 플라스틱이 됐던 뭐 유리가 됐던 아니면 손잡이가 편하다 이런 제품의 유형을 선택하는 그런 결정이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서는 브랜드를 선택하는 거죠. 일단 제품은 어떤 제품을 사기로 했어. 그 다음에 브랜드 삼성 거로 할지 LG로 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선택하는 이 세 가지 선택의 유형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구매를 하느냐 안 하느냐 제품을 어떤 유형 거를 하게 되냐 아니면 또 브랜드를 또 선택하냐 이런 세 가지 기준으로 봤을 때 소비자의 그 소비의 그 동기의 유형은 봤더니 다섯 가지로 나눠지더라는 거예요. 다섯 가지로. 그게 뭐냐? 첫째가 이제 뭐냐면은 기능 어떤 제품의 기능을 가지고 한다. 기준을 갖다 제품의 기능을 가지고 소비 동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선크림 같은 경우는 당연히 UV 태양을 블락시킬 수 있는 이런 기능이 가장 중요하겠죠. 우리 근데 여행 갈 때 수영 갈 때 특히 이 수영장 들어갈 때 해수욕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 선블락이죠. 어떤 그런 거. 그다음 이제 사회적 가치죠. 사회적 제품을 소화하는 내가 그 속해 있는 사회 계층, 어떤 중고 집단, 소속 여기에 관련된 소비를 하게 되는 동기가 있다라는 거죠. 그 동기에 맞춰서 하게 된다. 여기 사회적 가치에는 또 더군다나 그 자체가 뭐야? 소비하는 행위가 나 자신을 그 사회 계층에 속해져 있는 정체성을 갖도록 하는 거죠. 그 사회 계층에 들어가서 하나의 원오브 됨으로써 그 구성원으로서
나름대로 그 유지를 하기 위해서 그 소비 계층에 맞는 그 사회 계층에 맞는 소비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 맞는 그것이 그런 것들이 뭐다 사회적 가치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에 이제 정서적 가치는 어떤 그 제품이나 이런 거에 좋고 나쁘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좀 독특한 어떤 나 자신만의 어떤 즐거움, 어떤 만족감 이런 어떤 감정적인 거죠. 좋고 나쁘다라는 이런 그 원론적인 얘기들이 아니라 나 자신만이 느끼는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정서적 가치가 또 중요시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서적 가치가 중요하다. 그다음으로서 이제 상황적 가치죠. 이 상황적 가치는 이제 제품을 소비하는 특정한 상황에 관련돼 있다. 근데 이 상황적 가치 때문에 어떤 브랜드가 바뀌고 이런 경우도 생긴다. 뭐냐면은 이게 무슨 얘기냐? 할인, 어떤 이벤트, 그다음에 50%, 원 플러스 원, 그다음에 어떤 특정한 그 이 제품에 대한 그 한계성, 그러니까 더 이상 안 만들어진다. 마지막이다. 뭐 이런 식의 특수한 그 희귀성 같은 다시는 뭐 안 될 것 같은 다시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그때 또한 가치를 발휘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어떤 이벤트나 이런 가치가 됐을 때 소비의 동기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동안의 어떤 기성적이고 합리적인 요건 약간의 충동적인 개념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순서 인식된 가치죠. 어떤 지식 욕구 같은 거, 지식의 욕구, 어떤 호기심, 어떤 진기함 요런 걸 가지고 있는 것이 인식된 가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세스나 노먼이나 그로스는 그 얘기한 게 이 5가지 기능, 사회적 가치, 정서적 가치, 상황적 가치, 인식된 가치 이렇게 희귀함이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이 호기심이 작용되는 이런 가치에 의해서 소비 동기 유형이 5가지 나눠진다라고 봤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대한민국에 보면 김소영의 그 학자에 보게 되면 소비 동기 유형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5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요거를 걷다가 방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세스의 5가지를 보면 거의 비슷하죠. 기능적 가치, 그렇죠. 그다음에 사회적 가치, 그렇죠. 그다음에 정서적 가치, 정서적 가치는 이 우리 심미적 동기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다음에 이제 상황적 가치, 인식적 가치, 지적 가치하고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본다라면 기능적 가치는 뭐예요? 자동차 광고죠. 자동차 가치는 어떤 기능적인 가치를 추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능적 가치를. 호텔 같은 경우 봤을 때는 호텔의 브랜드라든가 호텔의 그 뭐죠? 그 로비라든가 또 화려함이나 이런 거보다는 뭐죠? 기능적이니까 객실의 편리함, 접근성, 편안함, 그다음에 레스토랑의 음식들, 맛들 요런 게 훨씬 더 기능적 가치가 되겠죠.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신민적 가치는 뭐냐면은 자동차 디자인을 장주한 거, 어떤 호텔이나 이런 레스토랑에서 F&B 할 때 그 인테리어나 어떤 음악, 어떤 분위기, 그 감정, 정서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거죠. 감정이나 정서적 가치를 어떤 아름다움. 그래서 이러한 심미적 가치가 김소영의 소비 동기는 심미적 동기라고 했지만은 세스에서는 정서적 가치라고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얘기예요. 말만 좀 살짝 바뀌었다. 그다음에 사회적 동기.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속해져 있는 사회 계층, 어떤 소셜 포지션이라고 일명 얘기하죠. 그래서 사회적인 어떤 지위, 어떤 존경에 의한 이런 제품을 선택한다. 그래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게 되는 거죠. 여행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들이 골프 투어. 골프 투어라든가 크루즈 여행 이런 거죠. 이제 사회적 동기가 그 제가 경험상으로도 보게 되면 골프 투어는 골프라는 거는 묘하게 하고 싶어서 하는 전부 다 100명이면 100명인데 하고 싶어서 하는 경우가 좀 드물어요. 그 중에 제가 볼 때는 한 7, 80%는 그렇지만 20, 30%는 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내가 속해져 있는 그 소속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그냥 할 뿐이지 내가 정말 순수하게 골프를 좋아서 하는 일은 좀 드물다. 크루즈 여행도 좀 그런 게 없잖아 있죠. 그래서 이 해외 여행이라는 게 살짝 그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행위다, 소비 행위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호기심 가치죠. 호기심 가치 마찬가지 어떤 지식적인 어떤 진기한 가치, 지식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이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상황적 도끼인 거죠. 요거는 이제 가격 할인 이벤트. 가격 할인 이벤트 어디도 전혀 예상지 못했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이런 그 상황적 가치에 의해서 나눠진다. 그래서 김소영이나 세스의 그 그로스 이런 사람들의 그 소비 동기 이렇게 5가지인데 이렇게 5가지로 나눠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서는 이 관광의 동기 유형인데 이 관광의 동기는 일단은 변해가는 게 있었어요. 변해 온다.
변화를 가다 어떻게 보면 진화한다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겁니다. 처음에 어떤 생리적인 욕구에 의해서 관광이 이루어졌다라면 그 다음에 이제 사회 심리적인 어떤 권태감, 일상을 탈출하고 싶은 문화 휴식 이런 개념의 좀 어떤 사회 심리적인 문화적인 욕구에 발생이 됐지만 다음으로서는 이제 고차원적인 욕구, 현대 관광이 지금 대부분이 그렇죠. 어떤 자아 실현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첫째 이 관광의 동기 유형 중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맥킨토시예요. 고드노하고. 맥킨토시와 고드노의 관광 동기 유형인데 이 네 가지를 크게 나눴어요. 관광의 현상에 이루어지는 그 관광 소비 동기. 그 관광 상품을 소비하는 동기의 유형을 봤더니 첫째 신체적인 동기다. 무언가 훅 떠나고 싶은 신체적인 동기죠. 어떤 해변의 레크레이션. 그리고 이거는 약간의 그 감각 추구도 되고, 다음에 어떤 힐링 이런 개념이 되게 돼요. 그다음 이제 문화적인 동기. 다른 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하는 어떤 지식적인 욕망. 이런 게 좀 들어가 있다라고 보죠. 어떤 호기심. 그다음 이제 대인관계 동기죠. 어떤 새로운 사람과 만남을 하게 되고, 그 사람들하고 만남을 이루는 걸로 좀 더 선호하고, 또 하나는 이 기존에 있던 사람들에서 좀 벗어나려고 하는 이런 대인관계 동기가 좀 있게 되고, 그다음에 지위와 명예, 보다 좋은 어떤 인식이라든가 평판. 요런 것에 어떤 자아실현과 같은 요런 것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네 가지의 관광 동기 유형이 나타나는데, 요거는 이제 한 가지 좀 단점이 있다라면 뭐냐면은 대인관계 동기하고 지위나 명예에 대한 동기가 비슷하다. 왜? 요건 사회적 평판을 유지하게 된다. 결국은 사회적 평판이 이런 건 결국은 하나의 커뮤니티 상에서 이루어지는, 즉 대인의 관계들이 형성돼야 되는 상황이 전제 조건이 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두 개는 그 좀 유사한 것이 있지 않냐라고 하기 때문에 이 맥킨토시나 고드너의 그 관광 동기 유형은 좀 한계점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신 이제 또 하나 이 이론은 동기가 하나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여러 동기가 또 복합적으로도 작용된다는 것은 다시 어필은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서 이제 쿡이죠. 쿡의 관광 동기 요인은 뭐냐면 크게 두 가지로 옵니다. 푸시 팩터와 풀 팩터입니다. 그러니까 푸시 팩터는 뭐야? 추진하는 거죠. 여행을 떠나게 만드는 거죠. 어떤 일상을 타피한다, 어떤 휴식, 건강, 모험, 지위 이런 식으로 쭉 그 동기들이 나타나는 거죠. 어떤 탐험심, 신기성, 호기심, 즐거움, 취미 즐거움 이런 것들이 어떤 푸시 팩터다. 그 일상을 탈출하고 싶어하는 이런 여행을 떠나게 하는 동기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풀 팩터, 어떤 해변이나 레크레이션, 역사적인 장소, 어떤 문화적인 자원들, 자연 경관들 이런 것이 쫙 있다라고 보는 거죠. 요랬을 때 몇몇 학자들은 또한 이렇게 또 보세요. 유인이 과연 추진 요인은 많이 이해가 되겠는데, 됐죠? 풀스펙터 여기서 하는 이제 의문점이 생기는 거예요. 유인 요인은 풀팩터는 그 땡기는 거잖아요. 풀팩터는 과연 관광의 동기인가? 관광의 동기라는 건 뭐죠? 행동을 유발하는 거잖아요. 행동을 유발하는 거다. 행동을 유발시키는 건가요? 유인 요인이? 살짝 뭔가가 어딘가가 좀 안 맞는 것 같죠. 그래서 유인 요인은 뭐다? 어떤 대상을 선정하는데 더 훨씬 요인하게 쓰이는 거다. 대상을 선정하는 거죠. 해변으로 갈까? 아, 여행을 떠나고 싶어. 정말 일상을 탈출하고 싶어. 휴식을 취하고 싶어. 이게 이제 행동을 유발을 한 겁니다. 그러나 어느 방향을 선정해 주는 거. 어떤 해변으로 갈지, 역사적인 장소로 갈지, 문화적인 자원으로 갈지, 자연경관으로 가게 될지. 이것은 요인이 그 대상을 결정하는 목적지 선정에 맞는 것이다라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러한 비판을 좀 받고 있다. 그다음 이제 관가 동기 유형 중에 이소 아올라라는 그 모형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 추구, 회피,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것이 있고 또 무엇인가를 회피하는 거. 사람이 그렇잖아요. 나는 저거를 먹고 싶고, 나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삼합을 먹고 싶지만 누구는 그걸 회피하고 싶고, 그렇죠? 그 냄새 때문에, 그렇죠? 다르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추구하고 싶고 회피하고 싶은 그 모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소 아울라는 뭐냐면 관광 행동에 참여하는 그 사회적 심리적인 힘으로써 여가 동기는 그냥 단순하게 나열해서는 안 된다. 추구하고 회피하는 게 분명히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다? 이게 추구할 때도 회피할 때도 보게 되면 개인을 중심으로 볼 때도 있지만 또 사회적 상황에서도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추구하는 것도 있고 회피하는 것도 있고, 개인으로 추구하는 것도 있고 회피하는 것도 있고, 사회적으로도 추구하는 게 있고 회피하는 게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소 아울라의 그 추구 회피 모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의 동기가 두 가지 축에서 살펴봐야지 된다. 그래서 이게 뭐죠? 네 가지 유형이 나온다라는 거죠. 네 가지 유형이.
그래서 이 이미지를 보시게 되면 개인적으로 어떤 것을 내가 추구하게 되고 개인적으로 어떤 것을 회피하고 싶잖아요. 또 사회적으로도 추구하고 싶은 게 있고 사회적으로 내가 회피하고 싶은 게 있다. 그래서 총 4가지 경우의 수가 유형이 나타난다라고 보는 것이 이소 아울라의 추구 회피 모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것을 보게 되면 이렇게 4가지가 보게 되는데 일상적인 상황에서의 그 회피 동기가 뭐냐? 환경이죠. 일상적, 개인적인 거죠, 이게. 스트레스 해소. 그런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추구하는 거는 과연 뭐냐 그러면 어떤 신기성, 성취감, 호기심 이런 걸 추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추구는 개인적이고 환경적으로 추구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해변들을 보게 되면 내가 가고 싶어 하잖아요. 더구나 이런 것들은 내가 먹고 싶은 거, 자고 싶은 거 이걸 내가 나 저거 해보고 싶다라는 거죠. 어떤 희망사항,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은 또한 방금 얘기하는 것들은 어떤 개인적이고 사회적으로 추구하고 싶은 그렇지만 이건 개인적인 거잖아요.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이미지들은. 그러나 사회 환경적으로는 이런 것들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인간관계를 이런 걸 추구하고 싶은 거죠. 서로 악수를 하고 그동안에 싸웠던 거 좀 잊어버리게 되고 관계를 갖다 좀 더 친목을 도모하고 싶은 이런 걸 어떤 사회적인 상황을 갖다 사회적인 환경을 추구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개인적인 추구라기보다는 그런 상황들 벗어나고 싶고 이런 상황을 만들어내고 싶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추구하고 싶다라고 보시면 되지만 또 하나 이거 우리가 회피도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도 회피하고 싶은 게 있잖아. 스트레스를 벗어나고 싶고 정말 지루함을 벗어나고 싶고 이럴 때는 정말 각성을 추구하고 싶잖아요. 회피하고 싶은 거죠. 다른 것을 갖다가 정말 쉬고 싶은 이런 힐링 이런 개념을 느낀다라고 보시는 거죠. 이 상태, 상사한테 혼났을 때, 다른 사람들과 싸움을 벌였을 때, 이랬을 때 전부 다 우린 다 회피하고 싶죠. 이렇게 추구와 회피, 그 개인적인 관점에서 또 사회적인 어떤 환경적인 관점에서 살펴본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소 아울라의 동기 유형이다 보시면 되겠고, 자 다음으로서는 기타의 그 동기 유형으로서는 그 일본 학자인 그 다나카 기기치. 이 사람은 이제 그 학자는 심리적인 동기, 정신적인 동기, 그다음에 신체적인 동기, 경제적인 동기 이렇게 4가지 그 동기 유형을 나눴어요. 이때 이제 심리적인 동기는 뭐냐면 어떤 사양심, 어떤 쾌락, 여기엔 또 신앙, 마음 이런 개념을 더 전문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신적인 동기는 뭐냐? 요건 어떤 전문적인 지식.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이런 개념에서 좀 더 접근을 하시는 것이 되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신체적인 동기는 뭐냐, 요양, 치료, 어떤 운동 이런 게 참여한다라는 거 보면 되고, 어떤 경제적인 동기는 어떤 사업이라든가 쇼핑,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그 경제적인 동기 유형이다. 그래서 다나카 기기치는 이렇게 4가지의 그 동기 유형을 나눠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밀과 모리스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가 반지 이제 관광의 동기 유형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더불어서 심미 욕구, 그다음에 학습 이해 욕구를 갖다 더 추가를 해서 7단계로 주장했던 그 학자들이죠. 그래서 밀과 모리슨은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 플러스 2 가지 단계를 더 집어넣어서 7단계를 갖다가 요구했던 7단계 욕구를 만들어낸 학자다. 그래서 이런 동기 유형들도 있구나 정도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서 이제 동기 갈등이라는 거예요. 아까 동기 갈등이라는 말을 잠깐 해드렸었는데 동기 갈등이냐 뭐냐? 제가 딱 써놨듯이 짬뽕이냐 짜장면이냐 우리 중국집에 가면 이게 항상 그렇죠. 이게 문제지 않습니까? 항상 그 고민 덩어리죠.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그랬을 때 누군가는 이렇게 따지진 않겠죠. 야, 그 칼로리 어느 게 더 높으냐 낮으냐 이런 개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짬뽕이냐 짜장면이냐. 그렇지만 여기서 왜 우리가 갈등이 느끼냐 먹을 건 한 번이고, 그렇죠? 예산도 정해져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뱃속에서 수용할 능력도 한계가 있겠죠. 이렇게 욕구는 2개 다 하고 싶은데, 동기는 2개 다 하고 싶은데, 2개 다 먹고 싶은데 한정된 나의 능력 때문에, 자원 때문에 어떻게 갈등을 느낀다라는 거죠. 둘 다 먹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이런 것이 이제 동기 갈등인 거죠. 그래서 동기 갈등, 방금 얘기, 욕구는 되게 다양하다. 전제 조건이 그거예요. 다양한 욕구다. 근데 이 다양한 욕구가 또 동시에 활성화된다는 거죠. 다양한 욕구가 동시에 활성되고 자원은 한정돼 있다. 그게 인적 자원이든 물적 자원이든 이런 자원은 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동기는 갈등을 나온다. 동기 갈등이 나온다라는 거죠. 동기 갈등. 근데 이런 또 동기 갈등은 3가지 유형이 있어요. 접근의 갈등.
접근. 간단히 해서 둘 다 좋은 거예요. A를 선택해도 후회 안 할 거고 B를 선택해도 후회 안 할 건데 하나만 선택해야 돼. 뭔가 하나는 포기해야 되는 거죠. 이럴 때 갈등. 그다음에 접근 회피 갈등. 하나는 좋은 거 하나는 나쁜 거라고 피하시는 거죠. 여기에 대한 또 갈등을 느끼게 되는 거죠. 어떤 그거는 이제 케이스가 뭐냐? 어떤 제품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제품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데 그 제품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끼는 갈등. 그다음 이제 회피 갈등이죠. 이거는 두 가지 제품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둘 다 내가 싫은 점들이 있어. 부정적인 것들이 있다는. 이래서 느끼는 갈등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케터들은 이 갈등의 해법을 잘 이용해서 마케팅 전략을 또 짜야 된다는 거죠. 자, 접근 동기 갈등입니다. 방금 얘기했듯이 둘 다 매력적입니다.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돼. 너무 안타깝죠. 한정된 자원이 너무 안타깝죠. 제품은 너무나 내가 둘 다 갖고 싶은데. 자, 복권에 당첨돼서 300만 원을 탔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유럽 여행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올 여름에 엄청나게 덥대는데 아주 새롭게 나온 무소음, 전혀 소리가 들리지 않는 이번에 한정판으로서 원래는 5천만 원 아니 1,000만 원짜리인데 300만 원에 딱 10명만 300만 원에 판다. 이런 식으로 딱 돼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꼭 해고 싶은데 이럴 때 우리는 동기 갈등을 느낀다라는 거죠. 동기 갈등을 느끼는. 또 그 돈을 탔는데 내가 요번에 유럽 여행을 배낭여행을 떠나려고 했는데 부모님 요번에 뭐 그 결혼한 지 30주년 40주년이다 해서 부모님 여행을 보내드려야 되나? 내가 배낭여행을 가야 되나? 이런 갈등을 느낄 때. 그쵸? 이런 것이 접근. 둘 다 해도 나쁠 건 없었잖아요. 부모님 효도 관광을 보내드리는 것도 좋은 거고, 냉장고를 사는 아니 세탁기 뭐죠? 아까 저기 뭐죠? 에어컨을 사는 것도 좋고, 유럽 여행 가는 것도 좋죠. 그쵸? 둘 다 좋죠. 그래서 가끔씩 요걸 갖다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부모님을 모시고 올 때 50% 할인, 뭐 이런 거는 거죠. 그랬을 때 여행을 이렇게 된다. 뭐 이런 것이 이제 그 마케트에서 이런 동기 갈등 해소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음으로 이제 회피 갈등이죠. 이 대안마다 두 가지 대안이 있는데 둘 다 뭐다? 부정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게 둘 다 그러니까 싫은 거죠. 어느 날 갑자기 냉장고를 딱 열었더니 음식이 상했어요. 냉장고가 이제 작동이 안 돼요. 이게 한 15년 쓰다 보니까 역시 그러면서 속으로 10년이 넘었을 때 바꿨어야 되는데 그러나 일단 당장 나한테 벌어진 일 이제는 냉장고를 어떻게 해야 된다? 둘 중에 하나죠. AS 센터에다 맡겨서 수리를 하느냐 아니야 요번에 아주 그냥 바꿔버리자. 새로 사야지. 수리하자니 다시 망가질 게 또 걱정일 것이고 돈은 적게 들어가지만 그쵸? 그럴 수도 있잖아요. 벌써 15년 이렇게 됐다면. 근데 새로 사자니 예산치도 안 했던 큰 돈이 나가야 되는 거죠. 둘 다 싫은 거죠. 왜 음식은 상해가지고 왜 이거는 왜 작동이 안 되는가 이렇게 하소연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동기 갈등을 또 느낀다라는 거죠. 이럴 때 마케터들이 이제 벌리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때 딱 나온 게 뭐예요? 보상 판매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제품을 갖고 오시면은 얼마에 쳐드리고 이건 얼마 할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상 판매, 기존에 사용하시던 물건을 갖고 오시면 그 물건을 어느 정도 우리가 가격을 쳐드리고 또한 지금 이런 신상품은 몇 프로 할인을 해드리는 그리고 이걸 바로 해가지고 신속한 서비스로 바로 원하시는 자리에 배달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쳐들어가는 것이 바로 회피 동기 갈등을 하는 사람들한테 접근하는 마케팅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상 판매라는 것이 이걸 이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서 이제 접근 회피예요. 접근 회피. 접근 회피. 어떠한 제품이라든가 어떠한 서비스, 어떤 그 상황이 어느 그 상황이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거를 측면 동시에 다 갖고 있는 거야. 그 제품이나 서비스나 그 상황이. 그런데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벌어지는 일들이죠. 이런 회식을 합니다. 회식하는데 하필 또 오늘 주제가 뭐냐면 치맥이야. 지금 2주 전 이제 일주일 전부터 내가 다이어트 시작했는데 참 걱정입니다. 가장 쥐약인 닭을 튀긴 닭하고 맥주를 먹어야 되는데 내 일주일 동안 뺀 살이 또 다 날아가는구나. 이렇게 되겠죠. 이것이 바로 접근 회피 동기 갈등이다라고 보시게 되죠. 그래서 의사결정 장애가 일어나요. 멘붕이 올 때 이런 게 있죠. 이런 게 이제 접근 회피 둘 다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다 같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죠. 자기 자신이고 이제 인지 부조화를 극복하는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뭐죠? 보쌈은 괜찮아. 그러면서 실컷 먹죠. 왜?
살코기야 야채니까 이건 살은 안 찔 거야 라고 하면서 그 부주화된 불일치된 걸 갖다 나름대로 합리화시키는 이런 행동들도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마케팅 사례로 보게 된다면 콜라 먹고 싶어요. 갈증에 나는 갈증하면 콜라였거든. 갈증을 느낄 때. 근데 이런 콜라가 어떻게 된다? 이 칼로리가 참 높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아까 같이 다이어트에 신경을 써야 되는 이런 사람들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응? 콜라 저것이 200 저기 칼로리 자체가 200이나 되는데 그래서 제로 다이어트 콜라를 만들어내죠. 지금 여기서 보시다시피 일반 콜라는 이 칼로리가 200인데 제로 다이어트는 칼로리가 제로다. 말 그대로 제로죠. 이렇게 해서 요게 바로 접근 해피에 콜라는 마시고 싶어요. 콜라는 마시고 싶고 그 탄산이 목에다 쫙 주는 그 자극 그런 감각을 추구하고 싶거든. 그런 갈증이 쫙 해소되는 그 맛. 그게 또 탄산음료의 또 맛 아니겠어? 근데 이게 또 칼로리가 높으니까 짜장면이 그 짬뽕이 그 700 칼로리가 700인데 콜라가 200이면 되게 큰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요렇게 제로 다이어트 코크 콜라를 만들어내서 방금 얘기한 접근 해피 동기 갈등을 갖다가 탈출하는 이런 마케팅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동기에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동기에 관련돼 가지고 그 이론들을 좀 더 살펴보게 된다면 우선은 그 동기 이론은 크게 두 가지를 나눠요. 방금 얘기한 그 조금 전까지는 우리가 동기 유형들을 살펴봤죠. 동기 유형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때 소비자 유형이니까 동기 유형들, 관광 동기 유형을 살펴봤으면서 동기의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거기에 관련된 어떤 마케팅을 좀 살펴보게 되는데 그러면 이번 장에는 뭐게 되면 동기에 관련된 이론 정말 이론들을 좀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 네 이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첫째 내용 이론과 둘째 과정 이론이 있다는 거죠. 내용 이론은 뭐냐면 행동을 유발하는 요인을 포인트를 두고 있는 거예요. 행동을 유발하는 요인이 과연 뭐냐? 행동을 유발하는 요인을 갖다 포인트를 두고 있다라고 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행동을 유발하는 그 동기에 가게 되는 욕구와 필요. 우리가 첫째 시간에 배웠잖아요. 욕구와 필요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어느 걸 더 우선순위를 둬야 하나? 그 리스트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것에 관련된 이론들이 메슬로우의 욕구 이론. 아까 5단계 소리가 잠깐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알더퍼의 ERG 이론. 다음에 허츠베르크의 두 요인 이론. 다음에 맥컬랜드의 욕구 성취 이론. 그 다음에 맥그레이거의 XY 이론. 이런 식으로 이런 이론들이 뭐다? 내용 이론이다. 그래서 내용 이론은 포인트가 뭐다? 행동을 유발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행동을 유발한다. 그 다음에 이제 과정 이론이 있거든요. 과정 이론은 인간의 행동이 동기에 의해서 활성화되고 유지되고 중단되고 하는 어떤 프로세스, 과정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프로세스 시어리죠. 내용 이론은 요인을 행동을 유발하는 요인을 연구하는 거라면 연구하는 이론이면 어떤 과정 이론은 동기에 의해서 활성화되고 유지되고 중단되는 그런 과정을 분석하는 이론이다라고 보면 돼요. 여기에는 브이룸의 기대 이론, 그다음에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과 루크의 목표 설정 이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건데요. 첫째가 이제 메슬로우의 욕구 계층 이론입니다. 첫째가 이제 우리가 내용 이론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메슬로우의 욕구 계층 이론이다. 요거는 이제 뭐냐면 인간은 결핍이다. 인간은 결핍이다. 그것이 이제 주제. 인간은 결핍이고 그걸 이제 그 결핍을 갖다 채워주는 충족의 역할. 그러고 나면 새로운 욕구가 출현된다라는 것이 메슬로우의 욕구 이론이다. 욕구 계층 이론인 거예요. 그래서 결핍된다. 그래서 전제 조건이 뭐냐? 인간은 결핍의 존재다. 무엇인가를 늘 필요로 한다라는 거죠. 그다음 충족되지 않는 욕구만이 행동을 유발을 시킨다. 그리고 계층적으로 욕구가 움직인다라는 거죠. 즉 하나의 계층, 층계라는 소리야. 계단같이 층계. 그렇기 때문에 밑에 있는 욕구가 먼저 채워져야 그 다음 욕구가 또 유발이 되고 그 다음 욕구 채워져야 다음 욕구가 이런 식으로 계단처럼 층계처럼 형성되어 있는 것이 계층적 욕구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욕구 계층의 특징을 보면 첫째가 뭐죠? 저차원적인 욕구가 먼저 선행이 된다. 그러니까 저차원적인 욕구,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안전의 욕구, 생리적인 욕구, 생리적인 욕구, 먹고 마시고 자고 하는 이런 생리적인 욕구가 먼저 채워져야 그 다음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안전의 욕구를 갖다가 우리가 그걸 충족하기 위해서 행동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차원적인 거 후회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차원적인 욕구는 절대로 저차원의 욕구에 선행할 수 없다라는 것 특징적인 것이 욕구 계층 이론이고 또한 그러한 욕구들은 계층적이다. 위계 질서가 있다. 위계적이다. 라고 하는 것이
매슬로의 욕구 계층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그래서 이거는 동기부여 이론입니다만 욕구 계층, 동기를 부여한다.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각각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동기를 부여하는 이론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욕구가 계층이 있다. 그런 층이 있기 때문에 욕구 계층 이론이다. 그래서 그건 또 요거를 위계 질서가 있다. 위아래가 있다. 저차원이 채워줘야 위에가 채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욕구 위계 이론 이런 식으로도 불리우기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게 되면 이렇게 크게 보죠. 우리가 생리적인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의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이럴 때 보게 되면 생리적 욕구서부터 존경의 욕구는 뭐다? 결핍의 욕구야. 항상 우리가 뭔가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러나 자아실현의 욕구는 뭐다? 성장의 욕구다. 라고 되게 크게 또 캐터고리를 나누기도 한다라는 정도. 그래서 생존의 욕구는 우리가 알다시피 의식주 관련된 거죠. 그리고 안전의 욕구는 어떤 물리적인, 어떤 인간적인 물리적인 안전과 타인으로부터 위협, 이런 재해서부터 위협, 이런 것들에 대한 안전. 그다음 내가 어딘가에 소속이 돼 있어야 되는, 그다음에 타인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자아실현을 나가는 이런 욕구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 두 단계인 아까 말씀드렸죠. 인지적인 욕구와 심미적인 욕구 두 단계가 나중에 추가적으로 됐다 보시면 되죠. 이런 매슬로의 욕구 계층 이론의 그 한계점이랄까 약간의 문제점이 있어요. 첫째, 일단 충족된 욕구는 뭐다? 동기 유발 요인을 작동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고차원적인 욕구일수록 충족될수록 더 많은 더 강한 욕구를 갖게 된다라는 거죠. 뭐 사람의 욕심은 한인도 끝도 없다라고 하는 말이 또 맞을지도 모르겠지만은 일단 충족된 욕구와 동기유발 욕구는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매슬로의 욕구 계층 이론은 이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죠. 고차원적인 욕구일수록 계속 충족되면 충족돼서 더 요구가 많아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욕구가 단계성을 갖는다는 거죠. 이건 개인의 차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개인마다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단계 이상 욕구를 동시에 가질 수 없다? 그렇지 않다. 복수 욕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동기 갈등이 생긴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욕구에 있어서 문화 차이를 무시하였다. 그건 당연하죠. 문화 차이를 무시하면 절대로 안 된다. 하나의 예를 들은다고 본다면 매슬로의 욕구는 5단계는 1단계가 뭐였었죠? 1단계가? 1단계가 생리적인 욕구였었다. 그러나 또 다른 학자가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매슬로가 본 그 대상자는 누구냐면 미국인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생리적인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의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나 넵스라는 학자가 중국인을 상대로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건 첫째가 바뀌었어. 생리적인 욕구가 아니라 소속의 욕구가 가장 먼저 소속의 욕구. 그 다음이 생리적인 욕구. 그 다음이 안전의 욕구. 그리고선 존경. 순서가 완전히 바뀌죠. 저차원적 욕구에서. 그러니까 즉 문화가 바뀌면 그 층도 바뀐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욕구에 있어서 분명히 개인차도 존재하고 문화적인 차이도 존재한다. 그렇지만 매슬로의 욕구 단계에서 계층 이론은 이걸 무시하였다라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충족된 욕구가 다음 단계 욕구를 과연 유도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저렇게 문화별로도 차이가 있는데 충족된 욕구가 다음 단계 욕구를 갖다가 유도를 하느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매슬로의 욕구 계층 이론이 완전히 다 틀렸다는 거죠. 약간의 한계점들이 나타나는 오류점들이 좀 있을 뿐이지. 그래서 이 매슬로의 욕구 이런 어떤 심리학에서나 어떤 욕구하고 동기한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어떤 다른 학자들의 그 이론을 발전시키는데 바탕이 되었다. 그래서 이 매슬로의 욕구 계층 이론을 가지고 마케팅 전략은 여전히 꾸준히 펼쳐지고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미지 사진 하나 끌어올렸어요. 이게 보면은 뭐죠? 이게 자연보호 광고예요. 자연보호 광고인데 이게 생리적인 욕구를 강조한 광고다. 자, 어떤 의미냐? 지금 나무를 갖다가 폐처럼 만들어놨죠. 그렇죠? 우리가 숨을 쉬는 공기를 들여 마시는 폐. 그래서 폐 한쪽이 망가지고 있는 저 모습. 그래서 좋은 공기를 마시고 싶다고 하는 공익 광고입니다. 공익 광고. 이게 이제 생리적인 욕구죠. 좋은 공기를 마시고 싶어하는 생리적인 욕구를 강조하는 자연보호 광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으로서는 이게 메리츠 보험회사가 쓰고 있는 걱정 인형이죠. 새해에도 걱정은 우리가 대신할게요. 여러분은 고객님은 행복만 하세요. 이런 모토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이건 뭐예요? 안전을 강조한 욕구다는 거죠. 안전의 욕구를 강조한 광고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행복만 챙기세요. 걱정은 우리가 할 테니까. 즉 고객들한테 안전을 갖다 전달해 주는 거죠. 안전의 욕구를 강조했던 광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동화약품의 활명수 제품인데, 이거는 보게 되면 여기 모티도 보듯이 하루 한 끼 가족이 밥상에서 만나자. 그러니까 가족을 갖다 강조를 한 거잖아요. 그 가족의 내 소속으로서.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이 광고를 계속 듣다 보면 이 가족을 만나고 이러니까 소화도 되게 잘 되더라. 라고 하면서 활명수 광고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의 이미지 광고지만 어찌됐건 이 활명수 동화약품에서 하는 것들은 뭐냐? 소속, 가족이라는 소속 애정의 욕구를 강조시킨 광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으로서는 이게 프로스펙스인데, 이 프로스펙스는 직장의 프로라고 하면서 그 프로스펙스 신발을 신은 사람이 칭찬을 받는 거죠. 와, 너무 일을 빨리 처리하는 속도면 막 이런 거 받는 거죠. 그렇지만 어때? 프로스펙스를 신으니까 아주 편하고 또 편하다 보니까 빨리빨리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일 처리도 상당히 빨라진다는 걸 강조하면서 다른 대인관계에서 어떤 존경을 받게 되는 존경의 욕구를 강조하는 광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디다스가 해놨던 모토 Impossible is nothing. 아디다스의 뭐죠? 불가능은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자아실현의 욕구를 강조한 광고다라고 보시면 되죠. 이런 것 같이 그 매슬로의 욕구 5단계를 이용한 광고들이 이렇게 있구나라고, 그래서 마케팅 전략이 이렇게 펼치고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서는 이 동계 제이론의 그 알더퍼, 이 알더퍼 ERG는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